네, 그럼 코로나19가 얼마나 길어질지 또 2차 대유행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궁금한 점들 감염병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와 저희가 뭐 같이 살았다고 표현을 할까요? 네. 벌써 6개월입니다. 네, 예. 종식이 가능하긴 한 겁니까? 종식이란 말보다는 네. 얼마나 잘 관리해야 되는 이제 바이러스냐 이런 식으로 이미 상황이 넘어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상황을 잘 버티어 나가서 어떤 특정한 백신이나 또 어떤 치료제가 잘 나와서 우리가 이겨낼 만한 상황이 될 때까지는 끝까지 버티는 국가가 아마 성공하는 국가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 지친 시민들도 많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네. 뭐 2, 3년 더 갈 거란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종식에 비슷하게 그냥 갈 건지 아니면 백신 효과가 상당히 그다지 좋지 않은 형태의 백신이 나온다면 네. 그러니까 매년 유행하는 그런 이제 인플루엔자처럼 매년 유행하는 그런 토착화된 바이러스로 남을 가능성도 높고 매년 겨울마다 인플루엔자를 걱정했던 것처럼 코로나19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뭐 짧게는 2, 3년 길게는 뭐 4, 5년 이상 우리와 함께 계속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백신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치료제나 백신은 언제쯤 개발이 될 걸로 보시나요? 뭐 동물 실험 이런 기사들은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 렘데시비어 같은 경우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첫 번째 약이 나온 거고요. 네. 그 이후에 개발되는 신약이나 특히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혈장 치료제나 이런 거는 올해 말이어도 환자한테 사용이 가능해질 것 같고요. 네. 항체 치료제는 빨리 임상 진행되면 내년 초에는 이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국가마다 조금 다른데요. 영국이나 미국, 중국의 백신들이 조금 연구가 빨라지고 있어서 올해 안에 아마 시제품 정도가 출시되지 않을까.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접종이 시작될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 여름이나 내년 말 정도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제 국산 백신을 맞출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스페인 독감 뭐 등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뭐 3차까지도 유행했었다고 하고, 그리고 2차, 3차 되면 바이러스가 변이되는 것 아니냐,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도 이게 효용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긍정적인 거는 지금까지 생긴 정도의 유전적 변이는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네. 돼 있기는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몇 년씩 가게 되면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만한 그 유전적 변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도 매년 이제 새롭게 백신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도 그런 변이가 될 거면 매년 백신을 재접종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초반에 교수님이 이제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코로나19 이전처럼 우리가 살기는 이제 힘든 겁니까? 일단 코로나가 뭐 아주 효과적인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좀 염려를 덜 때까지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정말 힘들 겁니다. 그 사람이 같이 모이고 정을 나누는 이런 문화들이 한동안은 좀 우리가 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될 거여서 앞으로 그런 삶을 한 1, 2년 이상은 꽤 오래 살아야 되겠다고 예상을 하고, 그래서 마음의 그런 좀 다짐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울함이나 이런 것들 달래의 많은 방법들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최근에 방역당국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1, 2, 3단계 이렇게 세분화하고 있는데, 환자 격리 해제 기준도 좀 완화를 했고, 좀 보완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은 좀 1, 2, 3단계를 해서 명확하게 한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보완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위험 시설을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위험 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좀 그러니까 할 수 있고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이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체계 준비 측면에 있어서는 좀 많이 더뎌지고 있거든요. 특히 가을철에 독감이나 코로나19가 동시유행하게 됐을 때 환자를 이제 1차 진료 의료기관들이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이런 준비를 지금 여름부터 가을까지 빨리 해야 서둘러야 서둘러야 올 겨울을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내가 걸리면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문제거든요. 옆에서 지금 확진 환자들 많이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증상이나 뭐 전이를 보시면. 그러니까 정말 가볍게 지나가는 분은 너무 가볍게 지나가고요. 심각하게 지나는 분은 너무 심각하게 지나해서 정말 며칠 사이에 사경을 헤매는 단계까지 막 진행이 되는 분들이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좀 바라는 건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이 가볍게 앓지만 너무 방심하는 것 같아서 젊은 분들도 아주 심각하게 갈 수도 있다는 부분 깨닫고 또 더 중요한 건 젊은 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어머니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이제 고령층이 감염되면 거의 80대 이상은 26% 이상 사망을 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유행 차단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